이번엔 모닝 리포트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이넥스가 되겠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그런 부담은 있지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주로 이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산에 대한 본격화의 매력을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이수 페타시스가 되겠습니다. AI 모멘텀이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전히 수요는 좋다라는 관점에서 2분기 실적도 좋았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내용 속에서 다시 한번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매력들 알아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쪽에서 명신산업이 되겠는데요. 이 북미 가동률 그리고 고객사의 물량 개선이 좋은 모멘텀으로 좀 잡히게 되면서 2분기가 바닥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도 밴드 최하단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세 가지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기업들 증권가에서 오늘 오전에 주목한 기업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이넥스 신영증권의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보시면 이 상업 물량에 대한 생산 본격화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아쉽게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 전환했는데요. 역시나 원가에 대한 영향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프라와 인력 보강을 했기 때문에 원가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판관비는 감소를 하면서 안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이 성장했을 때는 수익성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무엇보다도 바이넥스의 하반기에 상당히 주목을 했는데요. 4분기쯤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상업 물량 생산이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셀트리온과 이미 임상 3상 물질과 상업 물질 공급에 대한 포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공급 일정에 따라 구매 주문 발행을 하고 이 상업 물량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매크로적인 환경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생물보안법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고 따라서 우시바이오 중국 쪽에는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소형 CDMO 캐파가 부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잉여 캐파가 빠르게 계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CDMO 기업들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 바이넥스 역시나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높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3월부터는 사실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 속에서 하단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5월부터 천천히 출발하더니 6월과 7월 들어서 함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에 매크로 변수, 시장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잠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차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CDMO 기업으로서 하반기가 주목된다는 바이넥스 리포트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수페타시스로 KB증권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단가 개선은 이제 시작이고 불확실한 시장에 안정적인 대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2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5% 증가하면서 이번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구글의 TPU 6세대 제품의 물량 증가가 주 요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스위치 제품이 잘 팔리면서 믹스 개선 효과를 함께 받았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가속기 매출도 증가했고요. 중국 법인은 중다층 제품의 물량 비중이 70%를 넘어가며 이 성장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664억 원으로 측정되는데 전년 대비 18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기존의 추정치 대비해서는 6에서 7% 정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공장의 레이아웃 재배치로 인해서 현재 신규 공장의 램프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 돼서야 온전히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모멘텀은 약화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성장 사이클을 주목하자라고 함께 봤고요. 인공지능 분야에 견고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MLB 기술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목표가 7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차트 보겠습니다. 3월부터 꾸준하게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며 6월까지 AI에 대해서 함께 주목을 받으며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다만 확실히 이 7, 8월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함께 따라서 이 낙수 효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내려가는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8월에 저점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한 상태인데요. 장기 이평선을 돌아왔다는 점에서 추세적인 상승 조금 더 기대해 보시면서 이수페타시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명신산업이고요.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4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는데요. 이번에 영업이익률은 10.6%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에서 생산 감소가 일어나며 전반적으로 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외형이 축소하며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원재료가 하락에 대한 납품가 조정이 어느 정도 늦어지며 지난해 2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명신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의 물량이 고객사 현대차, 기아 쪽에서 나오고 나머지 3분의 1가 테슬라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테슬라의 생산도 2분기를 바닥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보시면서 심원 북미 텍사스 2공장이 또 하반기 가동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외형 성장에 대한 감소율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도 일단은 동종업체 수주까지 많이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 따로 채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명신산업이 또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고공성장하며 다른 전기차 부품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밸류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그만큼 하락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다만 8월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명신산업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리포트였습니다.